자, 2부 첫 순서 오늘 뭐 사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윤광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8강전부터 치러볼 대결 종목들 8개 한번 만나보시죠. 자, 홍기남님의 추천주는 오늘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메모리 컨트롤러의 IC 공급 매출의 증대,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을 나타내고 있네요. 김종구님은 메가 MD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교육 전문 업체죠. 공무원과 또 전문직 시험에 대비하는 교육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가 3,665원, 목표가는 4,300원 바라볼게요. 오아임님은 BH 추천해 주셨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서 수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목표가 3만 원 보겠습니다. 전석공임은 LNF를 오늘도 추천해 주셨네요. 올해 실적 대폭 향상 기대다라는 분석 주셨는데요. 목표가 27,000원입니다. 네,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삼성물산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계열사의 지분 가치 증가에 힘입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주셨습니다. 곽영훈 부장은 일진 머티리얼즈 추천해 주셨네요. 전기차 동박의 초과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7,000원 지나는 주가, 목표가는 64,000원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은 카메라 부품 업체 나무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섹터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네, 염승환 차장은 하나제약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레미마졸람이 일본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멘텀으로 또 저평가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분석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분석 속에서 또 다양한 섹터별 종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소 조금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종목의 각자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오늘 뭐 사지 우승 종목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입니다. AD 테크놀로지와 메가 MD의 대결인데요. 윤광진 매니저께서는 또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가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다 좀 우량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펀더멘탈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안정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점수가 좀 높게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AD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2년 8월에 설립되었고요. 반도체 소자의 설계하고 제조 뭐 이런 부분들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특이한 게 보니까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강세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게는 이제 소프트웨어인 그 팹리스 쪽으로 좀 강세를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점수 부분들이 성장성 부분에서 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좀 보니까는 그 대만 업체 그 파운드리 회사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제 1위 하는 그 TSMC의 그 거래를 쭉 하고 오다가 요번에 그 2020년 3월 26일부로 이제 대만 업체 TSMC랑 이제 거래를 이제 종료하게 되고요. 삼성의 이제 그 새로운 그 파운드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게 된다라는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고, 저 공시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업이 그래서 지금 요즘 주가가 상당 부분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주가가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있고요. 성장성 그리고 또 펀더멘탈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서 점수가 높은데,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지금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걸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주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거품이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시기에 좀 그때 이 종목을 좀 더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점수가 사실은 상당히 높았는데 주가가 좀 그에 반한 그 종목의 평가만큼이나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85점 정도로 제가 점수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사지라는 부분으로 네. 제가 평가를 매겼기 때문에 네. 85점이 나왔는데요. 향후 1분기 지나면서 내년 이번 연도 2분기를 보면서는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반대편인 그 메가 MD를 제가 봤을 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트렌디한 방향성을 좀 불러일으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교육 쪽이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육 쪽에서 메가 MD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굉장히 포션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앞으로 이 교육 쪽 기업에서 메가 MD가 보여주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의 점수는 87점으로 제가 점수를 매기게 되었고요.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향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장성에서 좀 많은 점수를 좀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주가 보니까 메가랜드 지분을 100% 다 인수를 하면서 자금을 좀 많이 썼는데요. 이게 나중에 성장성으로 기결됨으로 해서 좀 향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87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가MD가 8강에서는 승자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메가 MD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폴더블 폰 관련주죠. BH 그리고 LNF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결 종목으로 등장한 종목인데요. 지금 BH의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23,750원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 지금 LNF까지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현재장에서 보합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수 한번 들어볼까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사실 갖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별다른 그 조사 없이라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그 IT 부분에 그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 있죠. 그 기판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좀 크게 보면은 그 액정 TV 같은 그 회로 기판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그 고객 거래하는 데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수는 이제 8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2020년 1분기까지는 봐야 되는데요. 근데도 제가 왜 84점을 줬냐, 그리고 왜 간망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2019년 3분기가 실적이 조금 미미한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컨센서스보다도 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2019년 마지막 분기, 4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덜 됐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아직 그 실적이 좀 견조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금 오늘은 뭐 사지의 기점을 봤을 때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지 않을까,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점수가 좀 많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에서 상장을 2003년도에 했고요. 지금 보니까는 뭐 양극화 양극 활물질 이런 2차 전지 양극 활물질로 이제 분류가 돼 갖고 그런 부분들을 소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스마트 기기나 ESS 등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그런 양극화 2차 전지에 대한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보다도 과거 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들이 좀 많이 부족하는 관계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점들이 많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그 시청자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좀 많이 드는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죄송하지만 75점밖에 안 나와서 BH가 8강전에서는 네.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BH와 LNF의 대결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바로 BH였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한번 가려봤고요. 다음 대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삼성물산과 일진머티리얼즈의 대결이 됐습니다. LNF 이어서 삼성물산도 오늘 어제 이어서 또 대결 종목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도 나온 종목인가 네. 보네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의 대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코스피를 이끌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한국의 그 코스피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어주 형식을 좀 많이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처럼 그 주가가 많이 폭락할 때에도 이런 종목들에게 좀 투자를 해놓으면 주가가 좀 오르는 시기에 회복하는 시기에는 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좀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종목이지만은 저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그 캐시언 마크가 좀 많이 따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한 75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는 매출액은 작년 수준만큼 따라가는 걸 제가 봤는데 영업이익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가가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주가 대비 내재 가치 이런 걸 여러 가지 계산했을 때 점수가 75점 정도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그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 요즘 반도체가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스가 그 반도체 종목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일진 머티리얼스도 최근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계속 앞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캐시언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제가 상당히 높게 88점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우량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성장성 역시 나쁘지 않을 거고요. 이번 2020년에 반도체주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듯이 반도체주가 많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88점 정도가 나와서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에 대해서 좀 탄탄하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주가가 또 가기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물산을 이겼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나무가와 하나제약이에요. 각각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그 방향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모듈 같은 거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무선 데이터 모듈 같은 것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뭐 스마트폰 위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향후 뭐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능성 충분히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좀 요즘 최근 주가가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회사가 최근 3분기에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2020년 1분기, 2분기 실적에서도 저도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많이 오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똑같이 주가가 좀 많이 내재 가치를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작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점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아직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에 좀 투자를 권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요, 제가 매겼던 점수는 8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림텍이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드림텍이 인수를 함으로 해서 나무과하고 드림텍이 상생 효과로 같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그 시점에 주가가 좀 많이 부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81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하나제약인데요. 하나제약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제약 바이오주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제약주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인데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제약회사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반면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제약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부실하고 기본적 분석에서 점수들이 좀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나제약 같은 부분은 하나제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좀 굉장히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이 좀 탄탄하더라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훌륭해서 하나제약은 점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86점이 나왔거든요. 86점, 네. 네. 그래서 하나제약은 독일 그 파이온과 이제 마취제 신약이나 마졸람 같은 동남아 6개국하고 독점 판매권 계약을 작년에 이제 맺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이끌 때 매출액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이런 게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수가 86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종목에서 이제 하나제약까지 가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총 8개 종목이 점수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정리를 하고. 네. 일진 머티리얼스는요, 제가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네. 좀 있는데요. 단기 상승에 의한 편차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면 좀 괜찮다라고 좀 봐지는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 모습을 제가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가장 유명한 말, 무릎에 사서 어깨에 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어깨까지 거의 차왔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투자를 접고 빠져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앞으로 1,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진 머티리얼스 계속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차 제가 수익을 언제까지로 제가 보느냐 6만 근처인 5만 9천 원 정도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5만 8천 원 정도의 1차 수익, 단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를 5만 8천 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에 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2차 수입을 보시는 분들은 한 6만 천 원까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요즘 뭐 핫 이슈들이 많은데 그 4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4만 5천 원 정도로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봤을 때 5만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낙폭을 네. 좀 많이 줄이면서. 네네.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하죠? 네, 뭐 단기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한 5만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이번 그 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네. 6만 원 정도 되면 네. 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의 우승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의 가격 전략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앞서 이제 LNF는 탈락을 했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는데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이 궁금해요. 이게 종목별로 따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수입을 내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라고 하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2020년에는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들 바로바로 시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에서도 빨리 실현 수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한 2년, 3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점수 부분에서 성장성 부분에서는 반도체 부분이 점수를 더 많이 제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사업부가 전기차 쪽도 있지만 네, 또 네. 반도체 관련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윤광진 매니저께서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플러스로 주시면서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승 종목 가려봤고요. 오늘 저녁에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고 만나는 것은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좀 저 자세히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6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는요. 좀 많이 참석하셔서 네. 많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모사지 윤광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